상품 소싱은 그대로 동일하게 하고 판매 채널을 인플루언서들한테 쇼핑몰이라고 생각하고 제안을 하는 거죠. 이거 다 공구예요. 공구를 전시 안 한 상태에서 제 직방으로 링크가 클릭이 되니까 전자결제 수수료 제외하고 들어가는 수수료가 없어요. 인스타그램에 맞는 상품, 이것의 조건이 좀 있나요? 일단 비주얼, 사진을 찍었을 때 예쁜 거. 그다음에 제가 보기엔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총판인지 아니면 직구를 하시는 업체인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구분을 잘해야 되는 게 공급가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인플루언서 수수료가 10%에서 20% 선이거든요. 여기서 또 최저가 마진을 빼야 되는 거죠. 그럼 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물건을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1, 2%라도 더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서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댓글 반응이 어땠고 DM을 확인 안 하시는 분이고 미리 다 기재를 해놓고 제안서를 넣게 되는 거죠. 답변도 왠지 잘 안 올 것 같은데. 그쵸. 예. 어떻게 해야지 제안이 좀 잘 먹힐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루미 기획을 운영하고 있는 루미쌤 최희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가는 길이세요? 지금은 아이 어린이집 등원하는 길이고요. 등원시키고 이제 회사 출근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공동구매 중개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택배도 싸고 틈틈이 그냥 핸드폰으로 인플루언서 찾고 하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가자. 내리세요. 가자. 공동구매 중개업?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신다면. 공동구매 중개업이라는 게 물건을 판매하고 싶어하는 판매자와 인플루언서를 연결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건을 소싱해서 그쵸. 제가 소싱을 해서 그 물건을 원하는 인플루언서한테 주고 공급가 물건 소싱을 한 거에서 일부 수수료를 인플루언서한테 주고 남은 수수료를 제가 먹는 역할인 거죠. 상품 소싱은 그대로 동일하게 하고 판매 채널을 인플루언서들한테 쇼핑몰이라고 생각하고 제안을 하는 거죠. 오픈마켓에 올려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인플루언서 네네. 오픈마켓처럼 생각하고 상품 제안을 하고 행사 기획을 해서 또 이벤트를 연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시 판매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인맥이 넓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제 인맥으로 하기보다는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에 인플루언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양한 장르의 인플루언서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유감한 인플루언서들 대상으로 이렇게 공고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대표님의 매출은 좀 어떻게 나오시는지? 지금 1월달 기준으로는 2억 정도 매출을 했고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찍힌 금액으로는 1억 2천 정도 찍혀 있고 나머지 한 8천 정도는 상품을 공급해드리는 분들이 이제 진행한 매출.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순이익은 조금 신학기여서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이벤트로 수수료를 많이 준 편이어서 한 8%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마진 8%? 네네네. 대표님 좀 육아를 하시거나 혹은 네. 이제 이 일을 하시려는 분들도 빠르게 매출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는 사무실 가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저희 창고. 상품들 살짝 몇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여긴 지오토스 아이들 유아 상품 프랑스 계열의 문구류 제품이고 리라그루브 교정되는 연필이기는 해요. 한번 잡아보시면 맞나 이렇게 잡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이제 아이들 연필 쓰는 거를 교정을 하게 되는 거죠. 크레올라 제품들 있고 네, 미국 브랜드 미국에서 문구 100년 된 기업이기는 100년 넘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색감이 굉장히 예쁜 업체여서 이런 물풍선 실리콘이랑 자석으로 이루어진 물풍선이거든요. 그래서 재사용이 가능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수입을 하는 제품들. 요즘에는 어떤 상품이 좀 제일 많이 나가고? 학용품, 연필, 이런 연필, 학용. 연필, 색연필, 가위, 풀 이런 게 가장 많이 나가고 근데 이런 거는 뭐 어린이 용품 이런 거 인증 같은 게 필요한가요? 본사에서 수입사에서 다 받은 거를 이제 제가 사입을 해와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 뭐 인증은 딱히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네, 없어요. 한 이틀 전까지만 해도 택배에 치여서 살다가 오늘 조금 소강 상태예요. 선생님 아까 그 매출 네. 간단하게 인증해 주신다면? 지금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루미 마켓이고요. 제 사업자, 제 정상 관리에서 부가세 신고 내역으로 1월 달 거 지금 나온 게 1억 2,8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8천만 원 가까이 다른 업체에서 이제 매출을 해놨죠. 스마트 스토어에 매출이 짓게 되는 게 이제 네. 인스타 공구를 할 때 스토어 스토어 링크에서 제가 이제 만들어서 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공동구매, 무슨 치안, 무슨 마음, 스텔라만, 류등이네, 아니면 다 이거 다 공구예요.
다 공구를 네. 이제 전시 안 한 상태에서 네.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이제 직방으로 어쨌든 이 링크가 클릭이 되니까 전자결제 수수료 제외하고는 들어가는 수수료가 없어요. 이게 이제 제가 잡고 있는 공구 리스트 제품들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하는 품목이랑 일자랑 해가지고 그냥 쭉쭉쭉쭉. 확실히 이게 마음 다 맘이에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잘 할 수 있는지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선은 그 네. 상품을 일단 찾아야 되잖아요. 그쵸. 예, 예, 예. 그럼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 그 인스타그램에 맞는 상품 이것의 조건이 좀 있나요? 일단 비주얼. 사진을 찍었을 때 색감이나 인테리어 쪽으로 예쁜 거. 왜냐면 주 고객층이 여성분들이어서 이런 거를 조금 많이 신경을 쓰기는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상품으로 정보를 줄 수 있는지. 정보라면 어떤? 최근에 그 수강생님이 소싱한 상품인데 예를 들어서 가위예요. 주방 가위인데 주방 가위가 예를 들면 이거라고 생각을 하면 주방 가위를 이렇게 세우면 서요. 따로 뭔가 장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이 디자인적으로 뭔가 특허를 받은 상품을 소싱을 하셔서 근데 웬걸 이 가위에 칼날이 구리 함량이 들어가 있어서 그 향균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정보, 왜 주방 가위가 향균, 살균 효과가 필요한지, 왜 주방 가위를 세웠을 때 나한테 이득이 뭐가 있는지 그런 정보를 인플루언서가 고객들한테 줄 수 있게끔 뭔가 워딩이 있어야 되는 상품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 좀 대표님 좀 어떻게 찾고 계시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인플루언서들이 판매하시는 상품들을 봐요. 이거 요즘에 많이 판매하고 광고 돌리는 상품이랑 비슷하지 않으세요? 스탠리 머그컵. 예. 일단 그 디자인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탠리 머그컵이랑 디자인이 똑같이 생겼고 1차적으로. 근데 거기에서도 샘이 하나도 없고 왜 이거를 했지? 여기에 투명색으로 물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지금 어린이 칼이에요. 이거를 저도 지금 제조를 할까 소싱을 할까 고민하고 있었던 제품인데 지금 칼 전문에 약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약셀을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약셀 코리아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일본 식칼을 많이 판매하는 업체네? 그러면 아까 내가 본 건 어린이 칼이니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는 거죠. 없네? 왜 없는 거지? 그러면서 다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약셀. 그러면 이걸 또 어디서 팔고 있지? 이런 식으로 역추산을 해서 판매자가 다 해외 직구밖에 없네? 그러면 국내에서 판매하는 친구는 누구지? 이러면서 이거를 계속 역추산을 해서 이 사람이 또 인증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어린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인증받은 업체는 누구지? 그거를 이제 계속 추적해서 본사를 찾아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제가 보기엔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총판인지 아니면 직구를 하시는 업체인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정확한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 이 부분을 사실은 구분을 잘해야 되는 게 공급가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약셀 코리아에서 가져오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진 않나 보네요. 그러니까 약셀 코리아에서 근데 이 상품을 아까 제가 검색을 했을 때 취급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왜 취급을 안 하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총판이랑 벤더사가 이제 따로따로 관리하는 카테고리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급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잘 구분을 해서 상품 소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찾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그 공급률이 달라지면은 마진도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네. 1~2%라도 더 받아야 되니까. 그죠. 네. 그럼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내가 살림템을 해야 될까? 어떤 템을 해야 될까?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쵸. 맨 처음에 접근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로 하세요. 내가 주로 접할 수 있는 관심 분야로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내가 최근에 다이어트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면 다이어트 상품들이 익숙하잖아요. 그러면 다이어트 판매를 누가 할까? 운동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럼 운동하시는 분들의 계정을 찾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집에서 살림만 하시는 분이야. 내가 근데 애가 있어. 그러면 육아맘이 되는 거고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다. 살림을 내가 하면서 편했던 상품들을 공구 상품으로 생각을 하고 검색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특별히 뭐 관심 있는 분야나
키워드가 없다고 하면 네네. 좀 어떻게 좀 시작을 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 마케팅 캘린더를 한번 검색을 해보고 우리나라에 행사가 뭐가 있는지 시즌 상품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마케팅 캘린더는 그런 건 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냥 마케팅 캘린더라고 25년 마케팅 캘린더 이렇게 하면 뭐가 쭉 많이 떠요. 그러니까 올리신 분들이 있어서 뭐 이런 거를 보고 이제 키워드를 정하시는 거죠. 근데 이걸로 가지고 뭔가 상품을 어떻게 소싱해야 되지? 공동 구매는 어쨌든 한 달 일정이 인플루언서 분들이 대부분 미리 다 차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저라면 네. 지금 하려면 4월, 5월 키워드를 보는 거죠. 그러면 가정의 달 키워드가 조금 더 메인이기는 하잖아요. 가정의 달 시작이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4월 달에 그 상품을 구매를 많이들 하실 거예요. 4월 셋째 주, 넷째 주에. 네네. 그렇게 역산을 해서 그럼 가정의 달 선물로 키워드를 뽑는 거죠. 네이버에서 그래서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쇼핑으로 검색을 해보면 어떤 것들이 가정의 달 선물로 많이 나가지? 일단 전체적으로 저는 네이버를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2차로는 블로그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블로그에 가정의 달 선물로 키워드 잡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뭔가 특이한 게 있을까? 보면 안마기 이건 상품성으로 좀 괜찮을 것 같은데 3세트는 조금 객단가가 비싸지 않을까? 아니면 한의원이랑 콜라보해서 녹용? 이건 부모님 선물로 드릴 수 있는 것들. 근데 이거 말고 좀 더 뭐 특이한 거 없을까? 이런 식으로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를 인스타그램에서도 마찬가지로 키워드를 똑같이 검색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인스타를 많이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인스타그램에 조금 특이한 게 뭐가 없나? 과일 바구니 그러니까 진짜 아이 쇼핑 하듯이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품을 뒤져봐요. 뭔가 조금 특이하고 특별한 거 없을까? 음식 말고 상품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 왜 선택했냐면 포장 패키지가 특이해서예요. 네. 걸꿀 세트가 그러면 포장 패키지 특이하고 카드 엽서도 되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비주얼도 나쁘지 않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네, 배송에도 크게 문제 없겠구나. 이렇게 최종 포장도 괜찮네? 가정의 달 선물 객단가로도 나쁘지 않겠네? 네. 이걸 만약에 나 해보고 싶다 네. 라고 하면 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광고 영상에서 좀 찾기가 편해요. 이 업체예요. 그러면 이 업체에서 파는 게 맞고 비주얼적으로도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 업체의 스마트 스토어를 보는 거죠. 아까 그게 맞는지. 이것도 예쁜데? 이러면서 이거는 또 무슨 패키지지?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이 판매자의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연락처. 그러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판매자 정보에서 보면은 여기에 판매자 정보로 고객센터 연락처가 나오죠. 그럼 이 연락처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공동구매 중개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대표님의 제품이 제가 운영하는 인플루언서 분들과 함께 공동구매를 진행을 해보고 싶다. 네, 지금 만들어주신 패키지 자체가 너무 손댈 거 없이 괜찮아서 이걸 해보고 싶은데 가능하겠냐?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협의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되게 단순하게 좀 빨리 찾은 업체 23.5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체예요. 제조업체여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제조사는 정말 제품을 제작하는 곳이고 코리아로 붙는 곳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제작하시는 곳이 아니라 수입을 하시는 곳이에요. 원수입사. 그러니까 제조사가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있으면 그 일본과 다이렉트로 거래를 해서 정식으로 유통을 하시는 업체분들이 대부분 코리아라고 붙는 거죠. 이분들이 이제 1차 개념이고 이분들이 물건을 또 판매를 너희가 온라인에서만 팔아? 너희가 어느 마트사만 납품을 해? 라고 주는 곳이 총판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유통 그리고 벤더사는 총판에
에서 물건을 받아서 다양한 물건을 파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개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조사에서 수입사로 공급가, 소비자가 대비해서 거의 50에서 60%로 주고 계세요. 그러면 총판이 또 벤더로 주는 공급가가 마진율을 붙여서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60에서 뭐 예를 50% 받은 곳이라고 하면 10%에서 5% 정도 남기고 60에서 70%의 공급가로 받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벤더사에서 70에서 80%의 공급률로 받는 거죠. 그러면 저한테 20%의 인플루언서 정산하고 그 다음에 전자결제 수수료 정산하고 그러면 남는 게 없는 거죠. 인플루언서 수수료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에서 20% 선이거든요. 근데 또 물건이 최저가로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네. 여기서 또 최저가 마진을 빼야 되는 거죠. 그럼 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물건을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벤더사한테는. 예시로 하나 보여드리면 스케이터의 물병을 저희가 하고 싶다라고 치면 스케이터 물병을 지금 판매하는 업체분들이 엄청 많아요. 네. 이 업체가 그러면 수입사인가? 라고 이제 저도 클릭을 해보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아까 보면은 이거를 수입하는 수입사는 스케이터 코리아일 거예요. 제조사가 OEM 차이나 근데 왜 없지? 이렇게 지금 스케이터 공식 총판이라고 되어 있고 코리아에 연락해야 될지 총판에 연락해야 될지 1차는 코리아 제일 큰 업체를 먼저 연락을 해주시는 게 좋은 게 코리아에 연락을 하면 너 물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총판을 소개시켜 줄게. 그냥 총판 연락처 여기에 그냥 몇 군데 연락을 해봐 라고 해서 총판 리스트를 주세요. 코리아 같은 경우 뭐 아니면 너가 어디에 살아? 그럼 내가 어느 지역에 지점을 소개시켜 줄게. 이렇게 코리아로 움직이시는 데는 1차 총판 연락처를 알려주시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 업체는 제가 보기엔 스케이터만 운영을 하시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케이터 1차 총판은 스케이터만 하시거든요. 스케이터만 운영을 안 하시고 다른 것도 다 운영을 하신다라고 하면 벤더사인 거예요. 어디서든지 물건 그냥 떼와서 판매하시는. 코리아에 전화하는 게 조금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어느 브랜드의 정식 총판입니다라고 딱지가 붙어있는 업체에 2차로 연락을 하시고 그러면 이게 이제 대표님 알려주신 대로 찾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상품. 네네. 이제 컨택을 해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 왜냐면 처음 하시는 분들 아무것도 없으니까. 포트폴리오가 약간 전문적인 느낌을 살리시는 게 좋기는 해요. 예를 들면 진짜 나 이거 하고 싶은 거 물건 주세요 하면 누가 주실까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조사를 제가 먼저 하시라고 하는 편이기는 해요. 인플루언서를 저희가 몇 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 조사한 리스트의 명수를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몇 명, 뭐 100여 명의 인플루언서 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 뭐 그 중에서 유명하신 분들은 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도 기사의 물건을 제안을 해보고 싶은데 혹시 공동구매 진행을 할 수 있는 품목이 있을지 그리고 공동구매 가격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구성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업체분들한테 연락을 하는 편이고 근데 이 인플루언서 리스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그게 좀 제안서를 넣을 수 있으니까 어필을 할 수 있죠. 공고를 안 했어도 내가 어쨌든 관리를 하고 있는 내가 연락을 할 수 있는 채널이 몇 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가 알려주신 대로 상품을 소싱했는데 네. 이렇게 비슷한 상품들을 소싱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다들 마케팅 캘린더 보시고 그쵸. 인스타 찾는 거 다 똑같이 하시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경쟁력을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상품들, 어울리는 상품들을 약간 콜라보 작업을 많이 하기는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세트 구성할 거를 보여드리면 이거를 제가 이제 공동구매로 상품을 기획할 거예요. 근데 단품으로도 굉장히 잘 팔려요. 잘 팔리는데 이 제품의 문제는 제품 패키지가 종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용하고 났을 때의 보관 방식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분필을 보관할 수 있는 케이스를 수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수입한 제품을 같이 세트로 판매를 하고 단품으로도 추가 구매를 하게끔 열 거예요.
1688에서 지금 제가 이런 손잡이 형태의 케이스를 이렇게 하면 좀 여러 컬러가 다 들어갈 수 있겠네 라고 해서 이제 검색을 해놓고, 그러면 조금 아이들이 더 들고 다니기 편한 걸로 해서 보면은 이런 이미지로 플랫한 케이스를 이렇게 검색을 해놓고 이거의 길이와 이 분필의 길이가 맞는지 하고 이거를 이제 수입을 하는 거죠. 근데 길이가 맞아요? 네. 맞는 걸 찾아서 그거는 오더를 해놨고. 대표님 이게 상품을 감이 있으시니까 네. 아 이게 통이 딱 필요하겠다. 딱 만약에 그게 없으시면은 좀 어떤 네. 식으로 일단 좀 생각을 좀 시작해보면 좋을지. 계속 아이 쇼핑 하듯이 저는 계속 상품을 봐요. 아,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어울리나? 이거랑 이거랑 어울리나? 카드 뒤집기 해서 매칭하듯이 이제 궁합 테스트를 하는 거죠. 저 나름. 예. 그리고 업체분들이 찍은 사진들도 되게 많이 봐요. 영상에서 뭐가 계속 노출이 되네? 이 제품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이제 계속 살펴보는 거죠. 상세 페이지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서, 근데 보자기 포장이 안 되어 있네? 그럼 보자기가 들어가면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그 꿀만 하기에는 뭔가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면 꿀을 타먹는 컵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연관을 계속 해서 상품을 소싱을 하죠.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마진에 대해서 그쵸. 이제 판매하시는 네네. 분들은 관심이 네. 많은데, 또 대표는 좀 이걸 높이기 위해서 혹시 더 추가로 하시는 전략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야외용 분필을 네. 제가 10,000원에 판다라고 하면 네. 그냥 일반 공급가가 10,000원에 파고 인플루언서 수수료랑 뭐 전자결제 수수료를 다 빼면 한 1,500원 수수료 비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공급가도 다 제외를 하게 되면 제 비용으로 제가 5%인데 만약에 이거를 1688에서 수입한 케이스를 판매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원가가 300원이고 저는 이거를 공급가로 그냥 일반 부가 추가로 구매하시는 고객님들한테는 1,500원에 팔 거고, 세트 구성으로 하게 되면 제가 1,000원만 더해서 1,000원에 팔 거예요. 그러면 11,000원에 하면 이 세트를 살 수가 있게끔 가격대를 형성을 해놓으면 원가가 300원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남는 이제 전자결제 수수료랑 인플루언서 수수료를 빼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수수료가 나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순이익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이익률로는 55%가 그러니까 세트 구성을 해도 55%의 수익률이 생기는 거죠. 네. 만약에 11,000원에 아까 판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1,050원의 수익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마진율이 단품으로 그냥 일반 판매가 했었다면 5%의 수익이 나는데, 제가 세트 구성 요거 수입한 케이스랑 같이 판매하게 되면 요 정도의 수익이 생겨서 10%의 수익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진율을 계속 올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상품 소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들어봤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플루언서들을 일단은 리스트를 쌓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일단 적합한 인플루언서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거르시고 고르시는지. 이분이 지금 6.7만 인플루언서 분이세요. 네. 근데 보시면 공구도 하시거든요. 공구에 대한 댓글이 이렇게 딱 5개 밖에 없는 케이스이세요. 뭐 속눈썹 영양제 사실 공구하시는 거거든요. 댓글이 없어요. 그러네요. 네. 뭐 이런 거는 댓글 엄청 많아요. 근데 보면 이런 식으로 터지고 갑니다. 공구에 관련된 댓글은 거의 안 달리고 그냥 일상생활에 대한 댓글은 많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공구에 대한 피드는 반응이 없는데 일상 계정에는 피드의 반응이 많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로 케이스로 보여드리면 이분도 공구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일단 일정이 엄청 많으세요. 일정이 엄청 많고 보면 공구에 관련된 댓글이 아까보다 훨씬 늘어났죠. 이벤트. 이벤트 댓글을 이렇게 또 살펴보는 거예요.
참여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이분은 공고를 했을 때 반응이 있으신 분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공고가 되는 계정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기록을 해놓거든요. 이렇게 기록을 해서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두 번째로 검증 시간을 가는 거죠. 댓글 반응이 어땠고, 뭐, 공고 반응이 이런 식으로 DM을 확인 안 하시는 분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또 이제 제가 살펴본 내용들을 미리 다 기재를 해놓고, 소싱한 제품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또 제안서를 넣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리스트를 대표님 이렇게 쌓았어요. 네. 이분들한테 이제 제안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답변도 왠지 잘 안 올 것 같은데. 그쵸. 네. 좀 어떻게 해야지 좀 제안이 좀 잘 먹힐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꾸준하게 이분들 계정에 네. 다 팔로우업을 해놓고 네. 스토리 올리시는 거나 뭐 피드 올리시는 거나 계속 DM을 다이렉트로 바로 보내기보다는 평소에 막 하트도 많이 눌러드리고,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해놨잖아요. 그러면 네. 스토리 올리시는 거를 여기서 미팅 끝났으니까 놀자. 미팅 잘 끝났었어요. 추운데 고생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일상 내용을 좀 보내놔요. 소통을 먼저 하고,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들게끔 이제 이분에 대한 기존 DM 이력을 막 봐도 제안서를 확 던졌을 때, 이 사람 날 계속 찾아보고 있었던 사람이네. 이제 신뢰도를 높이는 거죠. 그런 작업을 하면서 상품 제안을 하는 거죠. 그건 한 어느 정도 하면 돼요? 소통을? 한 일주일에 해요. 일주일에? 네. 일주일 하다가 이제 제안 상품을 이제 소싱을 하셨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그럴 때 이분한테 어울리는 상품인지 확인해보고, 만약에 이분의 아이가 2명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는데 보면 신학기니까 내 연필이 잘 맞겠네? 라고 하고, 안녕하세요. 지금 첫째와 둘째가 연필을 잘 잡고 계시나요?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공동구매로 리라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이 연필 잡는 방법을 연습을 바로 할 수 있는 제품이어서 공동구매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루언서가 혹하게끔 그 멘트를 적어서 이제 1차 제안을 DM을 하고, 피드 반응이 저 제안서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라고 이제 또 회신이 오시면 그때 이제 제안서를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는 거죠. 바로 상품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제 이 인플루언서의 개인적인 부분과 연결해서 그쵸. 얘기를 해보는 게 조금 더 성공률은 많이 올라가는 편이기는 해요. 그 질문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되면은 혼자 네. 알면 알면 되지 왜 이렇게 강의를 하냐, 네. 이렇게 전자책을 파냐. 사실 이 부분이 DM으로도 와서 질문이 왔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회사를 퇴사했었던 이유가 우울증이랑 공황장애인데, 그러면서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가 자존감을 올리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이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다 알려드린다라고 해서 제가 수만 명의 인플루언서를 다 핸들링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기회도 사실 부업처럼 저처럼 이제 육아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가능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도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전자책과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표님처럼 이제 온라인 사업을 나도 해봐야겠다 네네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신다면. 제가 사실 설명드렸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온라인 생태계를 알면 좀 더 빨리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보셨던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윈들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일단 상품 등록을 온라인 오픈마켓, G마켓, 옥션 이런 곳에다가 등록을 해보세요. 윈들리 화이팅!